상대 여자가 뭔 말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흐르냐는 거지. 상대 대사가 나의 빡침을 더 빡치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다 예상 수위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럴 줄 알면서 나는 매끄러운 연기를 이어가고 있는 느낌이 되게 들거든요. 높은데 무섭다면서요. 왜 그렇게 맞으면서 무슨 가축처럼 몸에 낙인까지 찍히면서 경찰에 신고를 안 해요. 진짜 맞았나? 왜 경찰을 안 믿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기도수가 출입국 외국인청에 보낸 편지도 썼겠네요. 봉투에 적힌 이름과 주소는 자필 맞던데 어떻게 했어요? 수원이가 폭력을 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네요. 사진 태우고 내가 녹음한 파일들 다 지우고 그것도 참 쉬웠겠네요. 좋아하는 느낌만 좀 내면 내가 알아서 다 도와주니까. 우리 일 무슨? 내가 당신 집 앞에서 밤마다 서성인 일이요? 오, 네. 당신 숨소리를 들으면서 깊이 잠든 일이요? 당신을 끌어안고 행복하다고 속삭인 일. 내가 품이 있댔죠.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자부심이에요. 난 자부심 있는 경찰이에요. 그런데 여자에 미쳐서 수사를 망쳤죠. 난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할머니 폰 바꿔드렸어요. 같은 기종으로.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 오, 아무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쵸? 사람을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복합적이겠죠. 밉기도 하겠죠. 원망도 되겠죠. 무슨 가축처럼 몸에 낙인까지 찍히면서 경찰에 신고를 안 해요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도 그렇게 뭐 꽃뱀이거나 뭐 이래 보이진 않고 이 여자도 이제 피해자인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온 이 설정, 기본 설정들을 가지고 내가 추론해내야 되는 겁니다. 추론하고 상상해내야 되는 겁니다. 몸에 낙인까지 찍히면서 경찰에 신고를 안 해요. 왜 경찰을 안 믿어요? 라고 할 때 이 경찰은 내가 경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어. 아니 왜 경찰을 안 믿어? 이런데 내가 경찰이 아닐 때 말하는 그 경찰이 아니고 이 경찰은 이꼴 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로 서브텍스트를 가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나오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 여자, 그 다음에 기도수, 전 남편이든지 아니면 현재든지 남편이 있는 거고, 수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원이가라고 이제 반말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인가? 아니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야 되겠고, 나의 어떤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여자는 거짓말을 많이 했었고, 사진도 태우고 내가 녹음한 파일들도 다 지우고 뭐 그랬다. 한 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쵸? 숨소리를 들으면서 깊이 잠든 일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뭐 한 번이든 몇 번이든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고 이 남자는 화자는 이 여자를 진심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 예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이 여자가 무슨 꽃뱀이거나 이래가지고 나쁜 아기를 가지고 이 남자한테 접근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좋겠죠. 막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 여자도 피해자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설정으로 조금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가능성의 그림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둘이서 관계를 이어가든 이후에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남자는 이 여자를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여자를 내가 경찰의 자부심을 버릴지언정 지켜주려고 하는 거죠. 연님, 뭐지? 저는 좀 무서운데요. 주는 감정이 과해서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속삭이는 스탠스가 곁에서 맴도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여자의 미쳐서라는 대사도 나를 지칭하는 느낌이 들고 왜 스토커같이 느껴지는 거지? 제가 상대방이라면 거리를 멀리 할 것 같습니다. 레오님, 자기적인 것 같아요. 이 여자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느껴지질 않아. 저는 오히려 스토커같이 느껴져서 무섭게 둘이 똑같은 느낌이네요. 나도 너 때문에 망가졌으니 너도 망가져라.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신 거라면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니 상대방을 한 대 때릴 것 같네요. 말하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느낌의 화법에 뭔가 말하는 어투가 경찰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찰이 붕괴된 이유가 상대방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방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기 직전에 하는
죽이려고 한다. 이것도 좀 무서운 거네요, 그죠?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스토커다, 공포스럽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죠? 말하는 어투가 경찰 같지 않다라는 건 잘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경찰의 말투가 또 따로 있지는 않겠죠. 옴팡이님, 스토커의 느낌이 또 든다. 근데 그게 저는 좋았다. 앞에서부터 일관되게 스토커였다. 지님, 저는 화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안 느껴져서 끝까지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예 상대 대사 없이 혼자 하는 독백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서 상대와의 관계성도 대사를 안 보면 잘 모르겠고 뭐 그랬습니다. 하루님, 비련의 남자 주인공처럼 네. 상처 되게 많은 받은 거 티내는 마지막에 멋있는 척하는 느낌. 놀자님, 첫 말과 쭉 이어지는데 높은데 무서운 거랑 그 다음 말들이 왜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잘 들었다. 그리고 왜 경찰을 안 믿어요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다음 대사는 또 쭉 내려와서 이것도 잘 들었다. 감정 정리 참 잘하네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퍼즈에 여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데미지를 받거나 감정 잡히기 전에 다음 대사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일은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코멘트 좋네요. 저도요. 어떻게 들리냐면요. 하루님처럼 이렇게 비련의 남자 주인공처럼 들려요. 그래서 붕괴된 한 남자, 나란 남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무튼 이 남자는 슬퍼요. 시종일관 슬퍼요. 슬픔이 계속 흐릅니다. 뭐 슬프긴 슬프겠죠. 그런데 그 슬픔이 되게 주된 감정인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놀자님이 하신 말처럼 말이 이어지는데 퍼즈가 또 존재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퍼즈가 꽤 길게 존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뒷대사랑 연결되게 들려요. 퍼즈라는 것은 슬래시라는 것은 서브텍스트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변화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어져. 근데 보면요. 대사에 슬래시도 많고 이 슬래시 사이에 상대 여자의 대사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상대 여자가 뭔 말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흐르냐는 거지. 상대 대사가 나의 빡침을 더 빡치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다 예상 수위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럴 줄 알면서 나는 매끄러운 연기를 이어가고 있는 느낌이 되게 들거든요. 그게 놀자님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대사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훅 내려와서 감정 정리가 잘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물 흐르듯이 백원님의 계획 하에 잘 흘러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듣기에는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들리냐면 섹스피어 같아. 그리고 다 준비되어 있어. 이거는 백원님한테 되게 오랜만에 말하는 것 같지만 백원님의 고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질병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깨는 거 되게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걸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어떤 나의 취약점. 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간이 안 좋아? 그러면 내 간 안 좋은 게 갑자기 좋아지진 않을 거잖아. 간이 안 좋다라는 걸 내가 좀 인식하면서 그걸 좀 조심해야겠지. 그렇게 평생 살겠지. 그런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레오님의 여배우가 그런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냥 내 신체의 어떤 취약점처럼, 그렇게 장애처럼, 그렇게 내가 가지고서 평생 가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살짝,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술 좀 마셔봐. 그러면 그 다음날 간이 또,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항상 알지만 또,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또, 약간 취해가지고 몰라 이러면서 또 가버리면 그 취약점이 그대로 또 나타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백원님이 어느 선의 경지를 뛰어넘는 어떤 훌륭한 배우가 되면 이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나도 생각하지만 이게 되게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햄릿이 우리는 이 햄릿병 이거든요. 백원님의 햄릿병. 그래서 뒷대사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셰익스피어 대사 같았어. 선생님이 얼마 전에 본 그 유인촌 배우님의 햄릿 같은 경우는 안 그렇더라고. 셰익스피어가 없더라고. 그냥 배우들이 살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누르고 있는 배우들이 한 두세 명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원로 배우들은 본인이 셰익스피어 위에 있더라고. 본인이 굴림을 하더라고. 본인이 갑이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셰익스피어는 이렇다라는 게 아니구나. 이건 그냥 어떤 배우의 재량이다라는 생각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르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주의를 가리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셰익스피어는 다를 거야. 몰리에르는 다를 거야가 아니라 모든 장르가 다 경지를 약간 넘고 나면 다 똑같아.
뭐 학자든 예술가든 상관없이 어느 경지에 이르면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대사를 주더라도 여러분이 갑이 되어서 이 대사를 가지고 노셔야 됩니다. 내 취약점이 뭔지는 항상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백원님의 햄릿병은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대사들에 끌리고, 백원님은 이런 햄릿 구조의 대사들에 끌리고, 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대사들도 약간 이런 대사들이고, 그리고 또 스스로에 대한 숙제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타당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게 되고, 어떨 때는 조금 햄릿병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명확합니다. 이거는 준비되어 있고 분기된 한 남자 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라고 한다면 레오님과 비슷한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거. 그래서 상대에 대한 마음을 좀 더 키워야 됩니다. 상대를 좀 더 마음을 더 주셔야 돼요. 아까 레오님도 미안함이 없었다라고 했고요. 우리 백원님께서도 상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좀 더 내 슬픔보다 더 크고 상대가 겪은 아픔이 더 이해가 좀 될 정도. 왜냐면 이 여자 오죽했으면 그랬나 라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배신감도 드는 건 맞고, 그렇지만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니까 또 이 자부심까지 버려가면서 경찰에 대한 직업의식, 윤리의식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틀을 다 깨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백원님이 성우가 꼭 되고 싶죠. 그러면 내가 이 성우가 되고 싶은 마음까지 버릴 정도, 사랑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이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진짜 그러고 싶지 않잖아. 많이 아프겠지만 또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픈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불편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대체 뭐간디, 상대가 대체 나한테 뭔데, 그게 있어야지 마음이 생기겠죠. 무슨 가축처럼 몸에 낙인까지 시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네요. 자,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하는 말 같아요. 이 여자가 맞았고 가축처럼 낙인이 찍혔다라는 건 진짜 뭔가 이렇게 뭐 칼부림이 났다든지,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라고 새겼다든지, 칼로 뜨거운 걸 뭘 데어서 화상을 크게 입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낙인이라고 표현할 만한 어떤 몸에 큰 어떤 흉터가 여자가 있는 거고, 맞은 것도 그렇게 맞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맞은 그걸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안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제 백원님의 설정에서는 이제 할머니 폰을 보고서 모든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설정을 하셨는데, 이 할머니 폰에 그런 사진을 몸의 흉터, 맞았던 그 자국들에 대한 사진 같은 게 찍혀 있지 않았을까? 그래, 방점이 좀 구체적으로 찍혀야 돼. 왜 신고를 안 했냐라고 할 거면 왜 찍혀야 되는 거고, 왜 그렇게 맞으면서 무슨 가축처럼 몸에 낙인까지 찍히면서 경찰에 신고를 안 했냐,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뉘앙스로 봤을 때는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해요? 왜 경찰을 안 믿어요? 한 번 더 찍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이 이 꼴 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맞으면서 신고를 안 했냐? 왜 경찰을 안 믿냐? 이렇게 되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두 번의 경찰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석표를 보니까 또 여기서 나를 설정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경찰인데 그게 될까? 그래서 이 경찰도 그렇게 나와의 직접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맺어진 것이 분명히 감정적으로 드러날 것 같아. 왜냐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렇게까지 객관화가 될 사람이 너무 훌륭하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 왜 경찰이 신고를 안 해요? 앞에 나오는 경찰이 신고를 안 해요는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왜 경찰을 안 믿어요? 의 경찰은 정말로 나여야 할 것 같아. 여기 퍼즈 그래서 존재하고, 남편한테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대화체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 대화체가 여기 한번 또 나오고, 여기도 퍼즈 존재하고, 기도수가 출입국 외국인청에 보낸 편지도 썼겠네요. 성기의 내용도 물어보고, 봉투에 적힌 이름과 주소는 자필 맞던데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고, 퍼즈 또 있고, 수원이가 폭력을 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네요. 하고 또 물어보고,
이 퍼즐 사이에 이 여자의 대사들이 다 들어있어요. 주고받는 대사에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뭐 상대 대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게 원작일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지만 이 대사들이 나한테 주는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듣기에는 얘가 경찰이기도 하니까 취조실에서 이렇게 취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내가 질문하고 이 아이가 답하고 답도 되게 잘해. 물론 글로만 써 있어서 그렇지만 내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컨트롤이 잘 된다고 하면서 왜냐면 수사실은 제3자가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대사 보니까 이거 단둘이서 하는 대사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까지 절제를 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잘 절제하지? 수원이가 폭력을 썼다는 사실 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네요. 앞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영향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빡침이 한번 올라오고 호흡이라든지 어떤 것으로 좀 표현해주고 그다음 다시 컨트롤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감정이 좀 이렇게 컨트롤이 좀 안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햄릿입니다. 우리 일 하려면 우리 일에 대한 대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독백을 시작해요. 아유, 이 부분이 이 우리 일이라는 요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일 하면 빡쳐야지. 무슨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 마리아 똥이야 막 이러면서 열받아야 되는데 우리 일 이러면서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몰아쳐라 나를 잡아먹어라 말하면서 셰익스피어 대사 시작하는데 좀 그랬어. 당신을 끌어안고 행복하다 속삭인 일이요. 자, 이 세계는 진짜 준비된 대사 같아요. 준비되어 있지가 않을 텐데 준비되어 있네.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자, 이거는 꼭 생각해 볼 필요성은 없지만, 자, 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내가 품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 뭐 연인에게 저는 품이 있어요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뉘앙스이겠어? 응? 내가 좀 품위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뉘앙스예요, 이거? 옴팡이님, 장난기 있는 말. 놀자니 농담은 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머 코드지. 이거는 사실 진심일 수도 있지만 유머의 코드를 타고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죠? 선생님 좀 품위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약간 내가 생각해도 품위가 좀 있는 것 같은 면은 있지만 이게 막 진심으로 이렇게 치일 수는 없는 대사지 사실. 자뻑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무슨 사이코패스가 아닌 경우에는 유머의 코드를 타고 들어오게 돼 있지. 이 품위 있다라는 얘기를 이 여자와 주고받았을 때는 아마 사이가 꽤 좋았을 때일 거고 이때 제가 좀 품위가 있거든요 라는 뉘앙스로 이 얘기를 할 때는 유머의 코드를 타고 들어왔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내가 지금 다시 끌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품위 있댔죠. 그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머로 했던 이야기를 끌어오는 거야. 내가 진지하게 했던 얘기를 끌어오는 거랑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뭘 했어? 엄마가 공부하랬지. 내가 그거 싫어한다고 했지. 내가 짠 거 안 먹는다고 했잖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유머로 한 말을 그걸 꺼냈는데 그 유머는 진심이라기보단 유머였고 그 품위가 내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냐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솔직히 말하는데 그거는 나의 경찰에 대한 자부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제가 좀 품위가 있거든요 라고 말한 건 전 경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약간 돌려서 좀 예쁘고 조금 포장해서 제 품위가 있거든 아니면 좀 유머러스하게 말한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주면 이 끌어오는 것이 훨씬 좀 더 사실적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부심이 엄청나게 대단한 아이인 거야. 그것도 알 수 있죠. 이 아이가 평소에 경찰에 대한 자부심이 진짜로 굉장한 아이였고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품위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좀 품위가 있어 라고 돌려서 유머를 던질 정도로 진심이었던 아이인 거야. 근데 그런 아이가 지금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잘못인 거야. 범죄인 거야. 범죄 사실은. 그리고 되게 큰일입니다. 지금 살인 범죄거든요. 백원님이 설정한 거에 대하면. 그러면 살인에 내가 공모하는 거죠. 내가 그걸 감수를 하는 거야. 그럼 경찰을 하면 안 되지 사실. 그지?
이러고도 얘는 아마 경찰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경찰을 한다 그러면 평생 엄청 괴로워하면서 살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한 한 여자에 대한 사랑 이상의 어찌 보면 이 여자랑은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는 내 평생에 걸린 그것까지 놓치는 그런 일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지금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왜냐면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버렸어. 아직 안 버렸어. 할머니 폰은 바꿔드렸어. 같은 기둥으로. 그렇지만 저 폰을 아직 바다에 버리기 전이니까 아직도 가능성은 있어. 내가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할. 왜냐면 사람이 끝까지 긴가민가 하니까. 끝까지 우리는 갈등하잖아. 끝까지 갈등의 마음은 있잖아. 내가 우리 마음을 정하고 있어도 갈등은 계속 해결이 뭐 정확하게 되지 않는 데까지는 계속 갈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100% 떨어졌을 거라고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갈등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말하는 이 지금의 마음도 절대 정리되지 않았을 거예요. 난 자부심 있는 경찰이었어요. 자부심이요. 예, 엄청 데미지가 클 것 같고 에너지가 클 것. 난 자부심 있는 경찰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자부심의 경찰, 자부심의 방점 찍어주면서 좀 더 임팩트 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난 자부심 있는 경찰이었어요. 이거 될까? 될 것 같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뒤에랑 또 연결. 난 자부심 있는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에 미쳐서 수사를 망쳤죠 하면서 수사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경찰에 찝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부심과 자부심 있는 경찰은 좀 되게 이거 대문자야. 약간 대문자의 글자야.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보다는 저 폰은 어디다가 버리는지 구체적으로 찝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요. 강이나 뭐 어디 살짝 버리지 말고 저 폰은 바다에 꼭 버려라. 이런 식으로 찝어줘. 경찰이니까 이제 바다에 버려야 아무도 못 찾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강에 버리지 말고 꼭 바다에 버려라. 깊은 데 빠뜨려가지고 아무도 못 찾게 해라. 이렇게 찝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근데 이 정리가 또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정리가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자 완전히 붕괴됐어야 하면서 이게 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에 마음이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을 것 같거든. 지금 얘가 지금 지 상황을 말을 하면서 나는 스포미가 어디서 나온 줄 아냐? 자부심이다. 나 자부심 있는 경찰이다. 근데 내가 여자에 미쳐 수사 망쳤다. 나는 지금 완전히 붕괴된 나는 개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야. 근데 정리가 된다? 물론 퍼즈가 좀 있긴 있었지만 그 정도로 정리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미쳐가면서 더 이상 여기 있기도 어렵고 힘들고 이 여자 보기도 싫고 뭐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할 말은 마지막으로 하고 가. 할머니 폰 바꿔드렸어요. 같은 기종으로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요 하고 확 이 자리를 떠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완전히 붕괴됐어요 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이 마음을 추스르는데. 아니면 붕괴될 것 같은 그 마음을 잡고 할머니 폰 바꿔드렸어요. 같은 기종으로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뭐 이런 식으로 둘둘둘둘 떨면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어떤 마음 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이렇게 쉿 마무리가 된다는 건 잘 못 믿겠어.